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아홉 번째 렉처 노트 6A9를 같이 공부하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A9 노트를 같이 보면서 6A9 노트 안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를 해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네. 어, 네. 6A9에서는 우선은 시작에서 약간 저희에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아홉 번째 노트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의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노트를 읽어보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 미적분을 중요하게 다루는지,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묻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이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아홉 번째 노트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노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홉 번째 노트에서의 그 시작하게 되는 내용은 여덟 번째 노트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뭔가가 조건들 혹은 뭔가 살짝 그좀 디테일한 부분들의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한번 어, 뭐 이렇게 난 이런 부분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코멘트를 하면서 한번 노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보면 다음과 같이 R3의 공간 안에서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의 이러한 형태의 곡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R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R이라는 것은 T에 대한 함수로서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T는 A와 B의 사이 에 있는 이 구간 A서부터 B까지 그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건이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RT라는 거는 결국에는 매개화된 곡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표현 자체는 우리가 여덟 번째 노트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변수로 이렇게 R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매개화가 잘 이루어진 함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의 이 T에 대한 함수로서의 그 R, 벡터 함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이러한 벡터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정의를 할 때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앞서 살펴봤었던 요 곡선 R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데 어떠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냐면 레귤러라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보라색으로 밑줄까지 쳐주시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찾아봤는데 이 제가 찾아본 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 R이 레귤러라는 가정을 부여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R이 레귤러라는 것은 이 R에 대한 도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라는 것. 뭐에 대해서? 임의의 t에 대해서 이 r에 대한 도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r이 레귤러라는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우선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레귤러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렇게 뒤적뒤적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뭐 정칙이라고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법칙이라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네, 저도 잘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레귤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곡선이 어느 곳에서나 접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접선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레귤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 식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맥락이 좀 맞닥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뭐냐면 결국엔 이 레귤러라는 말이 어떤 곡선이 있었을 때 그 곡선에서 어느 곳에서나 접선이 있는 것이고 이때 이 접선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도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그 어떠한 의미의 t에 대해서도 이 도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는 조건이 부여하는 것 요게 그럼 결국엔 레귤러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제 나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었던 요 곡선 R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레귤러라는 가정을 하게 되고 이 벡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성분 함수로 구성되어진 벡터 함수다. 그런데 각각의 성분 함수 모두 t에 대한 함수로서 정의가 되어지고 있으며 t에 대해서 정의되어져 있는 각각의 성분 함수들은 모두 R3에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성분 함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도함수를 한번 도출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성분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도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각각의 그 도함수들, 성분 함수들에 대한 도함수들도 모두 0이 아닌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0이 아닌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결국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상태를 변화해야 된 상태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건들, 이러한 설명들이 뒷받침이 되어진 거였구나라고 제 나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나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저 식을 보면서 사실 네, 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제 구장을 보면서 제가 구장을 잘 못 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네. R' 0이 되면 약간 좀 계산이 음, 조금 이상해질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약간 그 고민을 잠깐 했었었는데 네, 이제 네. 여기에서 아예 그 수식으로 딱
레귤러 하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음, 얘기를 음. 해줘가지고 마음이 조금 아예 이 경우는 고려를 안 하는구나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그런 아,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 이게 직관적으로 뭐 그 계속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구나 약간 음, 이런 거를 조금 얻어간 것 같습니다. 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호의 길이를 이와 같이 t에 대해서 어, 어,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앞서 살펴봤었던 그 벡터 함수의 도함수의 크기가, 길이가 이와 같이 양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그 호의 길이인 s를 t에 대해서 미분했었을 때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양의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s라는 것이 단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단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 s가 이러한 역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에 대한 함수 s를 이처럼 s에 대한 t 함수로 이렇게 역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살펴봤었던 t에 대한 함수인 r을 이와 같이 합성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때 t는 또 s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s에 대한 함수 형태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t에 대한 함수 r을 s에 대한 함수 r로 이렇게 매개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t에 대한 아래 함수를 s에 대한 아래 함수로 매개화시킨 것을 다음과 같이 r tilda s로 이렇게 새롭게 표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함수 r을 s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를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냐면 결국에는 이 s라는 것이 하나의 그 곡선을 걸어가는 발자국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한 발자국을 더 추가적으로 걸어갔었을 때 과연 이 벡터 곡선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겠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의미를 한번 제 나름 이해를 해보려고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또한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서 여하튼 그래서 이 앞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매개화시킨 함수 r을 s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이와 같이 체인룰,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미분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식으로 전개를 하고 뒷곱으로 있는 거는 역수를 취해서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우리가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거와 같은 형태의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처럼 이 아래 도함수의 크기로 아래 도함수를 나눈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S에 대해서 매개화시킨 벡터 아래 함수의 도함수로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의 도함수는 이처럼 R3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 살짝 생각을 조금 약간 저의 생각이 약간 머물렀었던 순간이 요 부분이었는데요. 왜 요 부분이었냐면 어, 앞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과들이 이런 식으로 R3에 포함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어떤 조건들 혹은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제멋대로 그냥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러한 설명이 만약에 왜 저희가 군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이게 군 구조인지 아닌지를 설명을 할 때 그 군 구조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 닫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멋대로 또 약간 해석을 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의미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앞에서 t에 대한 함수인 r이 각각의 t에 대한 함수로서 정의되어지고 있는 이렇게 각각의 성분함수 xt, yt, jt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R3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의 도함수도 이렇게 R3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군구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닫혀 있다라는 그 설명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 약간 이렇게 약간 스스로 좀 질문을 던지고 약간 생각이 머물렀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요 식은 조금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을까? 앞서서 이렇게 벡터 함수 R을 S에 대해서 수행을 했는데 얘에 대해서 다시 크기를 구한다? 이 과정이 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왜 갑자기 넘어가게 됐지? 라는 이런 약간 궁금증?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이 길이를 구한다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식으로 표현했었을 때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의 도함수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것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벡터 함수, 그러니까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을 S에 대해서 미분했었을 때 그 미분한 그 결과값의 그 크기, 길이는 다음과 같이 1이라는 결과값으로서 도출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토대로 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은 항상 이와 같이 단위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으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네. 앞에 페이지에서 앞에 페이지. 예, 앞에 페이지. 아니다, 아니다. 이거 뒤 페이지인가 봐요. 이 페이지. 음. 아까 저 맨 아래줄에 화살표가 이해가 안 되신다는 얘기였을까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요거를 유도하려고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걸 8장에서 약간 긴가민가하긴 한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그냥
좀 그냥 한번 그냥 이야기해보죠. 그냥 다른 거 네, 보지 맞아요. 말고. 네, 그래서 이게, 네. 일단 음, 선생님께서 네네. 방금 닫혀 있는 거 뭐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어, 아니요, 뭐, 네, 네, 모르겠어요. 근데 네. 네. 그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어서 기다 아니다는 말은 못 아, 하겠고, 음, 음,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네. 앞에서 이제 봤지만 XT, YT, GT라고 하는 세 개의 좌표가 있고, 음, 음, 이거를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그러니까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음. 우리가 그거를 곡선의 접벡터라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접벡터라서 음, 그냥 좌표가 세 개 필요하긴 할 거예요. 음, 그냥 직관적으로는. 음, 음, 왜냐면 지금 이 곡선 자체가 in R3라고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R3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음, 다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벡터를 표현할 음, 수 있잖아요. 네네. 만일에 하나가 0이면은 걔는 그냥 음, 두 개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세 개인데 음,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개수가 0일 뿐이야. 음, 예, 예, 예. 그냥 하나가 0벡터일 뿐이야. 셋 중에 하나가. 음, 그러면 이제 두 개로 보이는 두 개로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우리는 0이라는 매우 좋은 그 스칼라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스칼라를 가져올 때 그 스칼라를 체에서 가져오니까 그 음, 조건이 있어요. 벡터 공간에서 스칼라 곱을 할 때 그 앞에 스칼라로 불러오는 값은 실수 집합에서 불러와요. 음, 기본 세팅은. 아, 물론 음,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벡터 공간은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음, 우리가 지금 다룬 이 R3에서 음, 선생님들의 직관에 반하는 수직 이거 X축, Y축 수직, Y축, G축 음, 수직, XG 수직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네. 좌표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스칼라랑 실수해서 가져온다. 음, 그게 이제 기본 세팅이어서 그 네. 스칼라 배안에는 0도 있으니까 그래서 0 가져오면은 뭐 좌표 두 개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거는 사실 어느 안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R3니까 좌표가 음, 일단 벡터는 표현하는데 좌표가 일단 세 개 필요하다. 네. 음. 그러면 그 네. 다음에 뒤에 보시면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DRDS도 벡터겠죠. 네. 그 다음에 R 프라임 T의 크기 분의 R 프라임 T도 벡터겠죠. 음, 자, 아, 그러면 벡터니까 그냥 음, 매개화된 그 주체만 다른 거예요. 음. DRDS는 R이라는 이름을 갖는 곡선을 길이로 매개화해서 표현한 녀석이고 음, 그러니까 DRDT는 곡선 R이라는 녀석을 음, T라는 변수로 매개화해 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음, 암묵적으로 우리가 S는 호장, T는 뭐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DRDS도 벡터고 그다음에 DRDT도 벡터니까 음, 그리고 DT분의 DS도 벡터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DT분의 DS? 네. 어, 이때 T가 만약에, 이, 되게 말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RS는 순간, 벡터 함수다, 벡터 함수. 그러니까요. 아, DRDS는 벡터 함수가 맞아요. 그죠? 그죠? 네, 그다음에 DRDT도 벡터 함수 맞죠? 네. 근데 아, DTDS는 뭐야 얘는? 근데 벡터끼리 곱한단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벡터끼리 안 곱하지 않아요? 아닌가? 어? 그러면 얘가 벡터가 아니고, 침묵.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 이 체인룰이라는 게 음, 너무 신기하거든요. 안 음. 신기하세요? 체인룰이? 막무가내로 막 가져다 쓰는데 너무 잘 작동해. 되게, 그냥 네. 외웠어, 그냥. 음.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를 말을 하려면 더 깊은 얘기도 더 필요하고 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음, 보는 입장에서 그냥 간단하게나마 좀 파악을 해보자면 음, 실은 R이라고 하는 곡선은 벌써 좌표를 3개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을 S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좌표가 3개 맞죠? 음, 그러니까 DR, DS는 그러니까 R3 안에 포함되는 어떤 벡터예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네. 좀 벡터라고 하긴 좀 그런 벡터 함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음, 다음에 DRDT도 그러하죠. 네네. TRDT도, 자, 네. 그런데 DT, DS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 위에 보시면 S는 ST를 T는 음, TS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쟤네들은 그러면 얘네가 함수라는 건 지금 감이 오시죠? 함수. 음. 함수인 거는, 에, 네, S는 T에 대한 함수, T는 네, S에 대한 함수. 네, 네. 그래서 몇 차원은 어떻게 가는 정의역이 누구고 공역이 누구예요? 어, 저 함수. 여기서, T는 TS, 네네네. 여기서, 어, 어, 어. 얘가 정이요. 음, 그 다음에, 얘가 정의역이고, 음, 얘가 공역? 네네네네. S가 예, 공역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정의역을 되게 뭐라고 하는데. T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어요? 정의역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고? 함수는 항상 네,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이 뭐다, 공역이 뭐다,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뭐일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의 이 계산의 토대에 알려진 세팅. T가, 음. 아까 전에 R이라고 하는 곡선은 R3 음, 안에 있다면서요. 네. 예. 범위를 말하는 걸까요? T가 A와 B 사이에 있는, 혹시 아닌데. 음, 자,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네. 화면을 좀 한 번만. 잠시만요. 허용, 공유 중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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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노트.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음, 음. 음, 자, 네, 우리가 곡선 R이라고 하면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된 거죠. 곡선 R의 정체는. 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 속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벡터인데, 왜냐하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서. 음, 사실 이것도 어딘가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음, 합니다만, 뭐. 음. 그래서 R'T를 우리가 이제 얘를 DR, DT라고 적고, 얘를 X'T, Y'T, 그다음에 G'T 이렇게 적죠. 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우리는 RT라고 하는 곡선을 T,
그러니까 여기선 잠정적으로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음, S라고 하는 호장으로 그 대상을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음, 자, 그래서 R, T, S.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 dr dt 곱하기 dt TS, ds. 네, 그래서 얘가 dr ds가 된다. TS, 여기서 마치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네,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얘도 R3라는 얘기잖아. 지금 우리 노트에 의하면. 그쵸, 네, 음. 그러니까 그럼 얘가 합성함수니까 이 합성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아, 음, 처음에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쵸? 네, 그러면은 지금 그 t 자리에 누구에 대한 함수가 들어갔죠? S에 대한 함수,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쵸, 그쵸? 네, 그쵸? 아닌가? S가 아닌가? T가 맞는데? 저도 맞다고 음, 예, 예, 생각했습니다. 예, 예. 어, 맞아요. 사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여기서 지금 실제로 호장 매개와 그 적분 있죠. 네네. 그 적분을 사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실 그 호장 매개할 때 적분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이렇게 얻는 거죠. 음, 음, 이렇게 음, 얻어서 그거를 여기가 이제 1대1 대응 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얘의 여기가 사실 이 호장 매개하를 G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F가 될 텐데 얘가 G의 인버스가 될 거니까. 음. 1대1 대응이어서 걔가 그렇게 네, 될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그러면은 선생님 네. DTDS는 DTDS는 어 그 어떤 G라는 함수가 저 위에 빨간색으로 F라고 썼어요. F라는 음, 이 함수가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쵸? 음. 음. 그럼 그쵸. 얘는 정체가 뭘까요? 어, 얘는 정체가 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는 게 그냥 맥락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틀렸을 수도 있는데 하는 말. 아니, 순간 네, 뭐라고 뭐, 말씀하셨냐면, 아까 백탑기를 곱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이게 곱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네네. 그러면 얘는 혹시 스칼라?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음, 저도 지금 그러니까 하는데 네, 지금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친구고 그렇잖아요. 만일에 네, 얘가 네, 벡터라면 음, 벡터라면 음. 이거 이렇게 역수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네요. 그쵸? 이상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이거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얘가 벡터라며 아까. 어, 근데 벡터에다가 이걸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렇게 계산이 가능? 오, 헉, 그러네요. 근데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커스는 음, 그게 아니고 DTDS는 그러니까 스칼라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스칼라 형태로.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쓰면 음, 사실 이게 말이 지금 사실 이렇지 이게 이제 하긴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벡터에다가 지금 이거 씌워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계산하면은 그 실수가 나오니까. 응? 아니야, 잠시만요. 내가 음, 지금 뭘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잠시, 잠시만요. 네, 내가 지금, 괜찮습니다. 뭐지? 내가 지금, 괜찮아, 내가 괜찮아, 지금 괜찮아. 써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괜찮아. 잠시만요. 네네. 음, 음. 아, 네네, 맞죠, 맞죠, 맞죠. 음, 음,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음. 이거를 지금 좀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얘가 R 프라임 T라고 하는 게 사실 보면은 네, T에 따른 R의 변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로 바꾸면 얘가 호장의 변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 음, 음, T에 따른 호장의 변화. 음, 그러니까 음, T에 따른 호장의 변화. 음, 네, 그래서 속력. 음, 음.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오면은 그러면 이 식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우리 어떤 벡터 V가 있어. R3에. 네. 벡터가 있으면 V에다가 이거 하면은 뭐가 된다고 배웠죠? 단위 벡터. 아, 단위 속도. 네, 아, 단위 벡터. 예, 아니, 예. 단위 속도가 아니라 그냥 단위 네, 단위 벡터. 벡터. 예. 네, 그러니까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을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단위 전체 크기를 재면 얘가 1이라는 1이 거예요. 나온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얘하고 얘가 둘 다 음, 뭐기 때문에 벡터. 벡터잖아요. 근데 음, 체인 룰에 의해서 두 벡터가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크기도 같아야죠. 음, 크기도 같아야 같은 된다. 벡터니까. 네, 네. 음. 크기도 같고. 근데 하필 이 녀석의 크기가 얼마였다? 1이다. 1이었다. 그래서 이 음, 녀석의 크기도 얼마다? 1이다. 1이다. 음, 네. 음, 저는 지금 사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잠시만요. 전, 네. 이도 선생님 말씀 먼저 하십시오. 네. 아, 네. 네. 저는 이제 정민경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를 음, 음,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 거에서 틀린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음, 여기 R3에 속한다라는 저 음, 기호가 왜 붙어 있는지가 하나고 음, 그다음에 여기서 흐름에서 그 크기를 굳이 음, 음, 양변에다가 음, 씌워준 이유가 무엇이냐 약간 음.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예, 여쭤보려 예, 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네. 그 질문,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R3는, 지금 오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벡터 함수가, 세 개의 성분 함수로 이루어진 거니까, 어, 결국에는, 각각의 좌표별로 미분을 했으니까 그것도 세 개가 붙는 거죠. 세 개가, 고함수도. 그쵸. 어, 따라서 세 개가 붙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R3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음,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음. 길이를 구한다라는 거는, 지금 아까 그거 잠깐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방금 아까 오지 선생님이 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약간,
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냥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같은 애니까, 그쵸. 그러니까, 같은 어, 친구니까 크기도 음, 같아야지. 크기도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어,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를,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같다라고 등호가 붙으면 저는 이거는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그냥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거지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 왼쪽과 오른쪽이 뭔가 의미하는, 그러니까 같지만, 같은 음, 애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어,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약간 좀 다르게 작동하는 아이들이다. 그치만 얘네는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는 게 제가 맞을까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여기서 못 넘어가고 있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도 같아야 되겠죠?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게, 어, 왼쪽과 오른쪽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건가?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음, 음, 이게 네, 지난 시간에 네네네. 똑같은 원 위를 움직일 때, 네네. 음, 어, 내가 이거 계산을 어디다가 해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음, 못 찾겠으니까 우선은 음, 그냥 해보겠습니다. 음. 그,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음, 음.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아마 이 친구가, 여기 이렇게 도는 원일 거예요. 음, 그죠? 음, 음. 자, 그러면은 네, 두 배 빠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를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3T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네. 자, 그럼 이제 매겨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일단 미분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1, 8T, 2T,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일단 잠시만요. 여기다가. 네. 음, 일단 이렇게 써놓고. 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실은 뭐, 저 빨간색에다가 ET를 집어넣어서 두 배 해도 돼요. 그죠? 네, 근데 네, 어차피 네. 뭐, 하면은 똑같이 나오기는 해서, 네.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2로 나눠져야 되니까 R 프라임 ET는 2로 나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ET 그다음에 코사인 ET 그다음에 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R 프라임 ET를 크기를 구하면 얘는 무조건 뭐야 1이네? 음, 그쵸? 네. 선생님, 그래서 인테그랄 혹시 두 배 빠르게 하면 R 프라임 ET가 아니라 R 프라임 T가 코사인 ET, 사인 ET 0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아, 응? 어디가요? 그 혹시 2배 빠르게 돌면 아래 네. 2t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래 t가 코사인 2t, 사인 2t 0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어디가? 검은색의 두 번째 줄입니다. 빨간색까지 RET. 포함하면 세 여기, 번째 여기, 여기, 줄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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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말씀하시는 이거요? 것 같아요. 아, 여기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ET가 되면? 얘가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요 이가 이렇게? 아니요. 거기가 혹시 이제 같은 어, 함수를 3번 적으신 게 아니라면, 다른 함수 3개를 적은 건가요? 아니면 같은 함수 3번을 적은 건지 제가 좀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문제를 느끼셨는지를 말씀을 해보시면. R 프라임 t가 코사인 t, 사인 t 0이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Rt가 코사인 t, 사인 t 0이면, R의 2t는 당연히 코사인 2t, 사인 2t 0이고, R의 3t는 당연히 코사인 3t, 사인 3t 0인데, 같은 식을 왜 3번을 적으셨는지에서 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 아, 선생님,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속도가 다르잖아요. 원위를 달리는 속도가 틀려요. 원위를 달리는 속도가 다르면, 그러면 이제, 다른 거면 이제, 검은색이, 밑줄진 식이, RT는 코사인 2t, 사인 2t 0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필기를 못해서 혹시 채팅으로 적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음, 아, 아, 제가 근데 지금 채팅이 안 보이네? 이거 채팅 어떻게 봐야 되지, 내가? 아, 아, 잠시만요. 아니, 써주신 걸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동욱 선생님 뭐라고 써주셨냐면, RT는 코사인 2t, 그다음에 사인 2t, 콤마 0. 맞죠? 이렇게 써주시는 거 맞죠?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된다고?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 음, 내가 잘못 썼구나. 그러면은, 음, 음, 네네네. 음, 그러면은 이 음, 상태에서 이거를 번호를 붙여야 되겠구나. 음, 2, 3, 1 이렇게. 음. 네, 그러면은 R2 프라임 T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신장이 안 좋아서 어, 갑자기 아, 네. T는 음, D, 음, 0. 그렇죠. 이게 맞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R2 프라임 T의 크기를 구하면 인가요? 네, 2. 네, 이 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2 맞아요. 네. 0부터 S까지 그치? S는 0부터 S까지 2 곱하기 DU S, D, S는 ES. E, 그래, 이거 ES란다. E, 오씨, 이러니까 더 헷갈리네. 잠시만요. 이걸 T, T라고 바꿔야, 이거 예, T라고 T, 그래야 되죠? 예, 예, T, T. 네네네. 그거는 E, T. ET, 네, ET. 그래서 T는 2분의 1 1, S. 이렇게 S.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T 자리에다가 2분의 1 S를 넣으면 되니까 음, R2 2분의 1 S.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네, S, 그 다음에 네, 사인 S, S,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죠. 네네. 예. 그러면은 R3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냥 3분의 음, 1 S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코사인 사인 S, S, 사인 사인 S, S, 0 0.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과정에서 지금 살펴보면, 네. 음, 지금 이거잖아요. 네. 이게 R 프라임 S가 dr ds일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S, 그 사이언스. 다음에 코사인 S 0 이렇게 되겠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R, T, S 해가지고 하면 R 프라임 T, S 곱하기 T 프라임 S였으니까. 음, 그래서 여기가 dr, dt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d, T, TS. ds 네. 이거였죠. 네네. 그러면은, 어, dr, dt. dr, dt는 뭘 가져와서 미분을 해야 될까? dr, dt니까. 보통, TRDT. 요거 지금 요거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지금 네네네. 네네. 요거 그냥 세 번째 건 지우자. 세 번째 건 비교 네네. 안 할 거니까. 네, 네, 이건 두 지우고. 번째 거. 네.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겠죠? 네. 처음에 그 저걸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쟤가 어떻게 되냐면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2t 그 다음에 2 코사인 2t 컴마 0 이거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dt ds는 2분의 1인가요? 그쵸. 네, 2분의 1. 네. 2분의 1. 그러면은 지금 말대로면 r 프라임 s가 dr dt에다가 지금 2분의 1을 1. 곱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음.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런가라고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사인 사인, 2t 그다음에 코사인 2t 이렇게 2t. 나오네요. 네네. 근데 아까 전에 중간에 t 자리에 2분의 1 s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합성이니까요. 음, 마이너스 사인 s 씨 제로 음. 코사인 t 이, 그다음에 제로 제로. t가 아니라 s SS.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음, 음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표현을 갖는 벡터네요. 음, 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거 사실 벡터 함수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면 네. 일단 벡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쭉 있는데, 네. 항상 생각하는 게 벡터의 같음. 같은. 음, A하고 B면 따라오는 이야기가 뭐일까요? A하고 B면 음, 두 벡터는 같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같으면 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 아까 벡터에서 선생님들이 뭐 설명하셨지만, 예. 어, 크, 사실 여기 이제 플러스 4점까지 있어야 돼요, 실은. 음, 음. 방향과 크기, 음, 4점까지 있어. 그러니까 4점을 가지고 크기도 말하고 사실 상호 사이의 방향도 얘기할 수 음, 있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음. 벡터가 같다는 거는 저 이야기로 말하면 첫 번째 크기가 같다. 어, 그다음에 그리고 방향도 방향이 같다. 같다. 근데 방향이 같다라는 말은 상호 간의 영도라는 얘기겠죠? 혹은 음, 0라디안.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얻은 식은 R 프라임 S하고 네. R 프라임 S하고 실제로 지금 R 프라임 T S 곱하기 T 프라임 S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같으니까 실제로 얘도 음, 같아야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중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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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는 과정 중에는 실은 네. 아까 dr, dt, 그다음에 dt, ds인데 네. 실제로는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바꿨죠. dt분의 ds분의 1 ES분의 1. 곱하기 dr, dt 이렇게 해놨는데 네. 이때 얘가 r 프라임 t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그럼 여기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은 이제 프람 T. 분의 1 이렇게 네네. 온다는 거죠. 네네. 음, 음, 그래서 이하고 이게 같은 벡터가 되니까 실제로는 이 음, 녀석하고 이렇게 크기가 크기도 같아야 네, 된다. 같아야 되고 요 음, 녀석의 해석 자체가 지금 현재 1이라고 하는 그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음, 사실 어떤 t 값을 아무거나 저기 하여튼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아무 t 값을 다 줘도 지금 현재 이 벡터에다가 크기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위 벡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음, 음, 음. 근데 이것도 혹시 좀 그거 하면 그냥 한번 해보시죠. A, 네네. B, C가 있다고 치자. 이거를 V라고 하자. 그러면 V의 크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1에 V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크기를 재면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스칼라니까 이 스칼라는 앞으로 그냥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음, 남은 거는 지금 V의 크기인데.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이거하고 값이 똑같잖아요. 얘하고 얘가 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이 되죠. 아, 네네. 이해했어요. 음, 네. 음, 그래서 그런 계산 음,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네. 음. 음. 어씨. 이거 네. 이거 계산 잘못했네.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씨. 음. 네, 이렇게. 네, 이게 음, 맞아요. 음. 음. 이해했습니다. 음, 그러면 네.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벡터니까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도 같아야 되는 거다. 일단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네네네. 뭐, 네,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음, 네. 음. 그래서, 공유, 어,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서, S로 매개화 한 그 벡터 함수 R은 항상 이와 같이 단위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음.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요거 뒤에 거 얼마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왜냐면 이거는 앞서 살펴봤던 것들을 어, 좀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거를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앞서서 우리가 그 벡터 함수 R을 이처럼 레귤러 곡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T에 대한 함수 R을 이렇게 레귤러 곡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호장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이때 T는 A와 B 사이의 값을 갖는 그 어떠한 그 실수값으로서 우리가 조건이 부여가 됐다. 이랬었을 때 우리는 이 t에 대한 함수 벡터 함수 r을
앞서서 우리가 이 그 단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S에 대한 T의 함수로서 이렇게 역함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T에 대한 함수 R을 이처럼 이 T를 S에 대한 함수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합성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과정 속에서 T에 대한 함수 R을 S에 대한 함수 R로 매개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S에 대해서 매개화를 시킨 벡터 함수 R을 이렇게 R 틸다라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표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S에 대해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 틸다는 이렇게 단위 속도를 항상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보시게 되보면 이 t에 대한 함수 r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성분 함수로 구성되어진 이러한 함수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잘 모르지만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내게 되면 이렇게 달팽이 등껍질과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t는 0과 2파이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서 조건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매개화를 한번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매개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 r을 그 호장의 길이인 s에 대한 벡터 함수 r로 이렇게 매개화를 한번 시켜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주어져 있는 t에 대한 벡터 함수 r에 대한 도함수를 먼저 도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도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결과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앞서 도출한 도함수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루트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장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인데 호장의 길이를 구하는 그 식에서 요 피적분 함수식에 요 루트 10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식을 써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10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되보면 다음과 같이 루트 10 곱하기 t 플러스 c 이러한 결과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요 s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루트 10이 나오게 되니까 이 결과가 이와 같이 0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조성의 조건이 성립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S는 루트 10t라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S에 대한 함수 t로 이렇게 역함수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S에 대한 그 벡터 함수 R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었던 그 T에 대한 함수 R t에 대한 벡터 함수 R에서 각각의 t에다가 루트 10분의 1 s를 대입을 해서 다시 우리가 식을 써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호장의 길이인 s에 대해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 틸다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 틸다는 항상 단위 속도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6분이 남았으니까 제가 뒷장을 살짝 한번 보면 사실 이 뒷장이 뭔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들은 그 호의 길이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매개화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쭉 복습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미적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하게 다루느냐, 다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왜 갑자기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설명이 지금 딱 되어져 있는지 약간 저는 이해의 간극이 존재했었던 페이지였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그림, 요 그러니까 이계 도함수의 결과가 뭐 0의 값을 갖느냐, 아니면 양의 값을 갖느냐, 음의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곡선의 구부러짐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외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목한 형태를 띠는지 볼록한 형태를 띠는지 뭐 그러한 개념은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뭔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앞에서 처음에 질문했었던 그 질문과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 제가 연결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서 여기서 제가 사실은 좀 멈췄던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 뭔가 이렇게 연결이 딱 되지 않았던 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네네, 깜짝이야. 네네네. 이거 음.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 뭐 표 같은 거 그려가지고 표요? 어, 미분계수가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해갖고 예. 그래프 막 원래 함수 그래프가 뭐일까 막 이런 거 유추하는 문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아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지금 25년 됐습니까? 고등학교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한 25년 된 것 같은데. 예. 대학교도 한참인데, 지금. 어, 지금. 지금. 당연히 기억 안 지금, 나죠. 지금 저는 이거 그림 보자마자 생각했던 게, 예, 예. 그 2차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다고 어, 쳐요. y는 네네. x제곱. 그럼 네, y는 x제곱을, y는 x제곱에서 2차항의 계수가 현재 양수잖아요? 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단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게 요렇게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는 거. 네, 아래로 예, 볼록한 형태로 그려야 예, 된다고. 예, 예.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경우 예, 2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어. 아, 위로 그렇게 볼록하다는 오목한 대로 말. 이렇게, 오목한 형태로, 그걸 오목하다는 건 이제 위로 볼록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예.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곡선의 계략적인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리면 끝나는 문제기는 해요. 음, 다항함수의 경우는 실제로 좀 그리기가 편하죠. 다항함수는. 음. 근데 다항함수가 아닐 때는 그리기가 불편하잖아요. 음, 그러면 걔를 갖다가 그리지 않고
않더라도 아, 우리가 어떤 이 몇 번 이렇게 구부러질 거냐. 뭐 이런 것도 파악해 볼 수 아, 있고, 뭐 극대값이 얼마고 극소값이 얼마고 막 이런 거 되게 고등학교 때 극소값 찾으세요. 극대값 찾으세요. 이런 문제 되게 많았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FX가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계략적인 모양, 음, 정확한 모양이 아니라 여기에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에선 이렇게 음, 생겼을 거야. 이런 거를 파악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카큘러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대상만 공부하니까 항상 그림 음, 그리면 해결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할 건데? 음, 쉽지 않은 그림은 어떻게 할 건데? 음, 특히나 지금 우리가 다변수를 하는 입장에서 식이 더 복잡해지면 음, 음, 그거 공면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할 건데.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음, 모든 정보들을 미분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휘어 있는지, 어디로 휘어 음, 있는지, 음, 어디로 볼록한지, 이런 음, 것들을 탐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배웠으니까. 아, 음. 근데 물론 이제 이 노트는 아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만든 거라 그렇게까지는 설명 안 했을 거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해보셨죠? 하면, 네, 그렇게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해됐네요, 이제 맥락이. 어, 어, 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거 해봤지? 이런 거 어, 외워봤지? 막 어,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도함수만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 그래프의 어떤 형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나,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복잡한 형태의 어떤 함수? 아무튼 어떤 뭔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그래프의 어떤 형태를 알려면 뭐 굳이 도함수가 아니어도 이처럼 이렇게 이계도함수에 의해서도 음. 우리가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음. 결국에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은 아까 오지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미적분학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어떤 대상의 형태를 어,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네. 미적분학이 중요한 그러니까, 거다. 음, 네. 음, 음, 그러니까 그냥 딱 이거예요. 음, 뭔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음, 이게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리기가 쉬운 애들만 데려오니까 그렇게 음, 눈에 음, 보이는 음, 거고, 음, 음, 그리기가 어려운 친구는 어떻게 파악할 건데? 음, 라는 음, 질문이 남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도 좌표평면에 그대로 나타내라고 하면 어렵죠. 음,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거를 R3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함수로 만든다고? 그것도 쉽지 음, 않아요. 음, 네, 사실 그것도 쉽지 않고. 음, 네. 근데 미적분학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의 어떤 계략적인 그런 거를 좀 추론해 볼 수 있다. 네. 오, 네. 바로 이해됐어요. 뭐 깔끔하게. 100%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네. 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마 이 페이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약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음. 어, 유추를 어, 해봅니다. 근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요 뒤에 페이지를 이제 좀 이제 읽어보고 온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아닌가? 사실 지금 그 뒤에 페이지 한 거 우리 네네. 일전에 다 했어요. 네. 사실. 다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다들 클릭이 안 되고 동기가 안 돼가지고 뭔 말이냐 저것이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내가 음, 말했거든. 내가 말을 했는데 다들 약간 표정이 좀 약간 그런 뭐라는 거야. 느낌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저기 고백 투 퀘스천 원으로 가서 지금 이거를 해놓은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이 어떤 그 미분의 정보로서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그래서 미분의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만들 건지, 음. 예, 함수의 미분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게 만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 뒤에 이제 풀어놔서 요 뒤에 음,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곡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음, 네, 곡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다. 음, 그래서 실제로 곡률을 구하려면은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단위 속력 곡선을 2번 미분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복잡한 곡률의 식이 필요가 없다. 음, 그냥 단위 속력 곡선 2번 미분하면 곡률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음, 이제 그 음.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다음 지금 하는 단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막 선생님들한테 했던 이야기도 그거였잖아요. 이게 단위 속력 곡선이면 도대체 뭐가 좋냐? 아, 그쵸. 어, 어, 기억나요. 네. 어,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음, 한다. 결국에는 음, 그것도 결국 미분의 정보로부터 우리가 곡선의 모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생각을 음, 해보면 우리가 지금 곡선이라는 대상을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2번 미분하면 속력이 나오는데 음, 다 속도가 나오죠 실제로는. 속도의 음, 변화량이 나오니 예. 음.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해야 맞죠? 네, 속도의 변화량. 예, 다 그렇죠. 속도니까 예, 속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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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량이라고 해야 예. 되겠죠? 음. 그래서 그 정보는 2개 미분 안에 들어있다. 두 번째 미분 정보에 포함이 되어 보통돼 있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시면 2개 미분의 정보로 지금 볼록한 느낌이 나오죠. 지금 볼록한 네, 느낌. 지금 아까 전에 그 페이지에 볼록한 느낌. 그 네네. 느낌을 어떻게 숫자로 구체화할 거냐. 음,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서 포커스는 2번 미분이 어떻게 쓰일까? 두 번의 부분 어땠을까? 2번 미분이 어떤 정보로 쓰일까? 재밌겠는데요? 음, 이게 함수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게 뭐 하여튼 네 저는 네, 하여튼 그렇게 일단은 좀 감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음, 선생님들이 또 뒤에 읽어보시면 또 다른 감상이 있을 거니까 그 감상을 이렇게 자주 좀 네, 이렇게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다.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네 건의사항을 남겨보면서 네, 네, 11시가 자꾸 벌써 4분이 초과되었으므로 예. 네, 자꾸 꽁쳐놨다가 저기 뭐야 스터디 때 갖고 와갖고 그때만 딱 얘기하지 않고 미리미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미리. 이제 그런 네. 별이 아닌데 나는 그런 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누가 쫓아와서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런 결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결은 맞아요. 아니었고, 네, 단지, 우리가 너무 조용한 것 같으니까, 좀 네, 자주 좀 떠들어 보자. 네, 좀 그런, 조잘조잘 거리는 네, 방을 만들어 보자.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수정예로 아주 오붓하게 스터디를 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이어서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